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와 미국 고용 지표가 만드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 미국 고용 지표와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에 종결된 뒤에 미국 고용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방향성이 상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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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방송을 통해서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기 전서부터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면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해 왔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종료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이다. 인버스 사지 말자. 인버스 2배에서 사지 말고, 남들이 인버스 사야 된다, 인버스 2배에서 사야 된다, 더 떠야 할 때가 최저가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이러한 얘기들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고용지표와 통화 유통 속도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또 조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명확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방송에서 저희가 공유하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와 미국 고용지표가 만드는 금융시장 방향성이에요.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0년 3분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0년 3월에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면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한 금융시장이 추가로 폭락하는 것이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된다는 것을 3월 초에 공개방송과 3월 13일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영상 근거 자료를 미리 남겨놨었죠. 3월 20일 이후에는 추가로 하락하기 때문에 인버스 사는 것이 아닌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 하방으로 출렁임이 발생된다, 이러한 시기가 최적에 진입하는 시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왔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인버스 2배수로 피해본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취하고 있는 곤란함, 인버스를 언제 청산해야 됩니까를 물어봤지만, 저희의 전략은 인버스를 사는 것이 아닌데 사지 말라고 주장하는 곳에다가 인버스 상호가 어떻게 합니까 묻는 것은 아예 말 자체가 되지 않는,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한 인버스를 강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바라본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대공황이 발생되게 되는 겨울의 장세도 아닌 봄의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방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었죠. 또한 봄의 초기, 중기, 말기 중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기준금리 테이퍼링을 하는 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름의 장세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도 공개방송을 통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분석 내용에 변함없이 진척도만 살필 뿐 분석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방송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20년 3분기에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은 자동차의 RPM, 엔진 회전 속도와 비슷해요. 엔진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주게 되면,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자동차가 탄력적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같이 실물 경제의 선순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통화 유통 속도는 정확히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실물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를 통화 한 단위가 회전하는 속도를 의미하게 돼요.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실물 경제의 선순환, 가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게 되면 실물 경제의 선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 공유해 왔었지만, 통화 유통 속도를 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2020년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멈춰섰었고, 미국은 2020년 3월서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 공급 규모를 급속도로 증가시켜 왔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현재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 개선세가 가속되고 있고, 가속되기 전 저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과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침체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에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유동성 규모를 A라고 상수라고 치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된다는 것은 지금 미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서 시중 미달러 유동성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활성화되는 임계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20년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임계 수준에 차오르게 되면서 드디어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나게 됐다. 정확히 2020년 3분기서부터 미국 경제 속에서 돈놀이, 돈의 도매상,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아닌 부채를 만들어 갖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돈놀이, 합법적인 돈놀이, 은행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증가되게 됐죠. 은행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이 아닌 부채를 만들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부채를 더 많이 만들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드는 존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의미도 갖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미 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2020년 3분기서부터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게 됐나? 먼저 미국의 구인 건수, 민간 기업들과 이제 국가 기관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이 구인 건수가 2020년 3분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그 뒤의 시기서부터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매우 탄력적으로 개선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 있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수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20년 3분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그 시기에 구인 건수와는 다르게 오히려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의 실적이 침체되다가 마이너스까지 침체가 되다가 2021년 1월에 들어와서야 점진적인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0년 3분기보다는 낮은 실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2020년 3분기 이후에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즉 얘는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그 일자리 수를 의미를 하게 돼요. 얘도 탄력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얘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자, 여기에 미국 구인 해고 건수를 나타나게 됐어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해고 건수, 2020년 4월에 미국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됐어요. 코로나19는 역병이에요. 역병이 창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창궐한 곳이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멈춰서요. 202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멈춰선 곳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그럼 역병은 교육을 하는 그 다음 국가로 시차를 두고선 이동하게 됩니다. 4월에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해고 건수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고 건수가 줄어들게는 됐지만 2020년 3분기를 지난 2020년 말에도 특히 2021년 1월까지도 일정 규모의 해고 건수가 유지가 되고 있던 중이에요. 또한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0년 말에 증가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이 수가 2020년 말에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2021년서부터 얘가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2021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특히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면서 미국 실물 경제가 개선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게 됐고,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된 다음에 해고 건수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안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해고 건수는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 구인 건수는 증가가 되게 되면서 이 괴리폭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얘가 바로 비농업 부문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의 점진적인 증가세를 현재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왜 2020년 말에 침체세를 나타냈다가 2021년도 들어와서부터 개선세로 전환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바로 얘예요. 기업의 경영 활동들이 안정화되게 되면서 해고 건수가 급감하고 사람을 뽑겠다는 구인 건수가 증가되게 되면서 이 괴리폭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서 시간당 임금도 증가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죠. 즉 미국 경제는 2020년 3분기 이후에 매우 탄력적인 개선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미국이라는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개선되고 있다, 개선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에 투자를 하게 되죠. 여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은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자금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주식, 즉 달리 표현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 지분 가치예요. 경영 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기업 지분 가치를 획득하고 단기 시세 차익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목적이 아닌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 지분 가치를 확보하는 그 투자 자금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라고 말해요. 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파란선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의 등락에 검정색으로 나타낸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가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2020년 3분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죠. 왜냐?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를 포함한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연동되어서 기업 지분 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식가격 지수가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검정선으로 나타낸 주식가격 지수의 등락을 만드는 것은 가격 차트에 보조지표를 띄우고 볼린저 밴드 띄우고 구름대 띄우고 MACD, 스토캐스틱, RSI 여러가지 보조지표 띄우고 얘네들이 캔들 패턴을 분석하고 얘네들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를 설명을 하지는 못하죠. 모든 것들이 벌어진 뒤에서야 설명력을 갖는 후행성 특징을 갖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의 성공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국가의 정책과 그 정책의 성과 여부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의 진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은 가격 차트를 보고서 여기다가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미국이라는 경제 자체를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경영 활동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금이 증가되게 되면서 상승한다는 것이죠. 정리하게 되면 주식 가격의 등락은 보조지표 여러가지 고가의 급등주 기술적 분석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이 만든 경제 방향성의 성과를 경제지표로 확인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트를 띄워놓고 온갖 보조지표 갖다가 온갖 선을 다 긋더라도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다는 거죠. 간략하게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상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가격 차트에다 온갖 선을 그으면서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을 뽐내봤자 화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이와 같다는 것. 또한 우리가 매우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주식 가격,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상방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 이전에 고점대를 넘었기 때문에 가격이 주식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평가세가 보인다. 무슨 헛소리예요.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미국이라는 경제의 개선세를 보고 미국이라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든 주체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한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않아요. 이들은 야, 미국의 S&P 500 지수의 주식 가격 지수가 높아졌단다. 야, 그럼 A라는 기업에 우리가 경영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야, 고평가세는 이럴 리가 만무하죠. 코미디죠.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주차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 공개방송에서 공유해 왔었던 내용 그대로 진척도예요. 가격 차트만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한 가격 차트에 여러 가지 선을 긋는 것은 반드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된 분석 결과를 함축적으로 시각적으로 컨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를 않아요. 미국의 대형주를 의미하는 S&P 500 지수는 2020년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을 상회를 했지만 2021년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둔화 내지 침체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7월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고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 4월에 박스권 상위까지 들어왔지만 지금 상승세가 이전 고점대를 넘어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다 포함하는 뉴욕 종합주가 지수는 4월 박스권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기간에만 진입이 되게 됐는데 왜 7월에는 얘가 다시 여기에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뉴욕 종합주가 지수가 7월에 진입하는 것은 과도한 하락을 의미하게 된다. 이후에 얘네와 같이 박스권 상한 또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연동되게 된다는 것을 공유를 해왔었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2020년 3월 초서부터 매우 많이 공유해 왔었던 글로벌 옵션 인덱스죠.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주요한 금융상품의 하방 변동성에 연동되게 되는 하방 매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파란 선으로 향하게 되게 되고 반대로 상방 매팅이 많아지게 되면 빨간색 선으로 향하게 되게 돼요. 근데 2020년 3분기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된 2020년 9월서부터는 파란색 선으로 향하지를 못하고 이 녹색선 부근에서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마무리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21년 8월에 들어왔는데도 옵션 지수가 이 녹색선에 다가왔었던 흔적이 있죠.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2021년 5월서부터 7월까지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강화되게 되면서 이에 연동돼서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글로벌 옵션 지수가 녹색선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8월 1주차에 얘가 다시 녹색선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은 7월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게 되는데 일부 청산 안 된 금융상품이 있죠. 걔가 좀 격한 하방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 연동돼서 옵션이 인덱스가 올라오게는 됐지만 결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상품들이 혼자서 하방 변동성을 지속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인지를 해야지 되겠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왜 자꾸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말하는가? 주상지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약재예요. 여기에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2020년 3월 25일
한모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국, 미국, 대한민국, 일본, 호주,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도 주식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게 되고, 주식 가격 지수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 상승, 금이 안전자산이라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금 가격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금융상품의 속성이 틀림에도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이해폭이 증가되게 되고,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그 분석했었던 결과를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만들게 되게 돼요. 여기에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도 있다시피 2020년 3월 13일 모 매체를 통해서 분석했었던 공유했었던 내용이에요.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계속 폭락하는 것이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점, 또한 최근에는 2021년 5월 20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매 시작 어디로 향하는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해도 아무런 놀랍지 않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비트코인도 탄생 그 시점서부터 현재까지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메커니즘에, 운영 메커니즘에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유는 5월 20일 공개 방송 이후에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기자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근거 자료를 남겼다는 점. 현재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스마트폰 네이버 앱에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검색 막았죠. 거기에 더욱더 중요한 정보를 네이버에서 담았죠. 경제지표라는 메뉴를 담았어요.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모두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의 경제지표 실적을, 또한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각 개별 경제지표의 의미와 정의들을 설명해 놨어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전문가 집단만이 알 수 있던 것을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절, 과거와 같이 후행성 특성을 갖는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현재와 같이 천지가 개벽한 시기에는 그와 같은 위험한 후행성 지표 말고도 미리 선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2018년 6월 공개 방송을 진행한 이래 분석 결과를 먼저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전 분석 내용의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론을 더욱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기 위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마다 퇴근하신 주무시기 직전에 소중한 가족과의 보내셔야 될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 투자를 주셨기 때문에 매번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